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구석기랑 신석기 했죠? 지금은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재밌는 무슨 동기를 하겠습니까? 청동기인데, 자, 질문. 자, 생각해봐요. 청동기가 뭐예요? 청동기가 뭐야? 그러면은 대다수 학생이 뭐 비파형 동건, 고인들 그러는데 그건 청동기 시대 유물이고요. 청동기는 뭐냐? 파란색이에요. 블루색, 동이 뭐냐? 구리로 만든 쇠예요. 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금속이라 그러죠. 그럼 청동기는 뭐냐? 파란 쇠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자, 보자. 매일 하는 얘기인데 잘 들어봐요. 여기 수많은 신석기 시족사회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으로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구석기 다음에 딱 신석기, 신석기 다음에 딱 청동기니까 착각을 해.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신석기 애들이 막 소리 질러요. 얘들아! 오늘부터 청동기래! 간석기 집어넣고 청동기 꺼내!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그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세 번 들으니까 지겹죠? 자, 볼게요. 그러면 봐봐. 여기 어디 신석기 부족은 인구가 10,000명이고 어디 신석기 부족은 인구가 100명이야. 인구차가 많이 나죠. 그럼 재밌게 해보자. 인구가 10,000명이야. 100명에 비해서 사회가 인구가 많다는 거는 뭐가 복잡해요? 사회가 복잡해지죠. 사회가 복잡해지면 여러분 직업이 다양해져요. 그거를 직업의 전문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직업이 다양해졌는데 장군, 뭐 제사장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물건 만드는 장인, 흔히 얘기해서 과학자가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불을 500도까지 끓였더니 여러분 금속이었던 구리가 녹는 거야. 구리에다가 여러분 아연이나 주석을 섞어서 나중에 식혔더니 여러분 오예 엄청난 청동 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자, 수많은 신석기 부족 중에 몇몇 부족이 먼저 여러분 무슨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청동기를 만들어요. 자,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그 개그맨 중에 김병만 아저씨 알죠? 그분이 여러분 아주 오지 정글에 가면 21세기 지금도 여러분 무슨 부족이 살아요? 원시 부족이야? 재수 부족이야? 원시 부족이 살죠. 재수 부족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문화에 여러분 다양성이 존재를 하죠. 그럼 해볼게요. 자, 시작. 자, 어느 부족이 먼저 청동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청동기 가지고 엄청나게 날카로운 청동칼, 청동투구, 청동갑옷, 청동방패를 만들겠죠. 옆에 딱 봤더니 신석기 애들은 간석기 돌 가지고 있어요. 야, 전쟁이 안 되죠. 야, 생각을 해봐요. 날카로운 청동칼이랑 간석기 든 애들이랑 싸워봐요. 그냥 썰리죠.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를 먼저 만든 부족이 옆 시족사회를 쳐들어가서 죽이고 약탈하고 잡아오겠죠. 잡아오면 잘해주겠어요? 노비로 삼겠어요? 노예로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 인류 최초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드디어 뭐가 발생합니까? 계급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구석기랑 신석기는요, 자, 사냥해서 나눠 먹어요. 농사져서 나눠 먹어요. 첫째, 구석기, 신석기는 무슨 재산도 없어요. 나만의 사유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여러분 모두 없어요. 계급도 없죠. 이거를 유식하게 원시, 자꾸 나오죠? 옛날 원시인데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었다. 원시 무슨 사회라 불러요? 공산사회야. 그런데 청동기가 되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시대가 돼요. 왜냐? 잡아온 다음에 여러분 노예 삼겠죠. 그리고 노예 일 부리고 월급 안 주겠죠. 내가 다쳐먹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 바로 여러분 무슨 재산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사유재산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 엄청 잔인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청동기 초기로 가면 토할지도 몰라요. 왜냐? 조선시대나 이런 로마시대에는 예전부터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노예를 다스리는 어떤 그 관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청동기 때는 처음으로 노예가 생긴 거야. 잡아왔어. 불안해. 덤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게, 남자들은 다 팔을 잘라. 그리고 눈을 다 멀게 만들고 혀도 자르고 다 잘라요.
여자들도 도망갈까봐 다 발목을 잘라. 싫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렇게 수백 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남자들 팔 다 잘라버리니까 일을 못하죠. 여자분들도 다 잘라버리니까 막 어떻게 일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조금씩 변한 거야. 그런데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뭐냐? 동사에 보면 여러분, 아시아사에 보면은 어떤 나라든지 내시, 환관이 있었죠. 그분들은 특정 신체 부위로 절단한 거잖아. 그게 옛날 청동기 때서 온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중국의 그 2000년 동안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발을 사실상 반을 잘라 혹은 병신 만들어요. 그 발바닥이 지금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잘 못 걷겠죠, 여러분. 그것도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발목을 자른 거에서 전래가 된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시대가 언제예요? 청동기 초기예요. 잘했고요. 이건 시험이 안 나와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까먹고 그것만 기억해. 발을 잘랐다. 야, 그거 안 돼요. 잘했고. 그럼 여러분 청동기 시대 인구 10,000명이었다가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국사에서도 여러분 청동기 때 국가가 생깁니다. 해보자. 오, 청동기 때 여러분 드디어 국가가 생기는데 쬐끔해요. 인구 5,000명, 50,000명 정도야.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서양에서 되게 쬐끔한 국가를 뭐라 그래요? 도시만하다. 도시국가. 폴리스라 부르죠. 그러면 청동기 때 아직은 왕이 없고 족장, 추장, 군장이 다스리는 쬐끔한 국가가 나왔다. 그 국가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국가? 군장 국가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쬐끔한 국가가 생겨요. 바로 뭐냐? 우리 역사 최초의 여러분 국가인, 놀라지 마세요. 바로 단군 할아버지가 만든 무슨 조선? 고조선이 청동기 때 무슨 국가로 시작을 해요? 군장 국가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여러분 우리 그 고조선이요 영토를 넓혀서 여러분 이만해지는 거야. 그러면 교과서에 이만해지게 그려 있지만 원래는 쬐끔한 점이었죠. 무슨 국가? 군장 국가. 그러면은 잠깐만, 고조선도 군장 국가고 청동기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계급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사유재산이 있겠죠. 또 하나, 어떤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요. 여러분, 고조선은 세 글자가 아니다. 원래 고조선의 이름은요 그냥 조선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올드란 뜻이야. 옛. 왜 고를 붙였느냐? 여러분, 1392년에 이성계가 뭐를 세워요? 조선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 조선이 2번 나오기 때문에 이 조선보다 오래됐다. 오래 고. 그래서 여러분 고자를 붙이는 거야. 근데 진짜 많은 학생들이요 고조선을 세 글자인 줄 알아요. 옛날에 그렇게 알았었죠? 나와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어봅시다. 고조선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줘요. 자,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를 팠더니 중국이랑 틀리고 몽골이랑 틀리고 요 미랑 틀린 고조선만 썼던 유물이 나오거든요. 그 유물을 4개 외울게요. 자, 첫째가 뭐냐? 이렇게 칼인데 아래가 이렇게 볼록해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데 놀라운 거. 중국이랑 몽골 애들은 손잡이가 일체형인데요. 우리는 손잡이가 분리가 돼요. 그럼 좋은 게 뭐냐? 여기 부러지면 손잡이만 갈아 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래가 좀 이렇게 볼록하죠. 이거를 중국의 그 악기를 비파라고 그러는데요. 기타 같은 거야. 여러분, 기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상하죠? 자, 이거를 중국의 기타인 비파를 닮은 청동검이다. 3번 따라해볼게요.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그러면 비파형 동검이 나오면요. 중국 거도 아니고 몽골 거도 아니고 누가 썼던 거예요? 고조선이 썼던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여러분 그 거울이 나오는데요. 진짜 거울은 아니고요. 이렇게 무늬가 거칠어요.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거친 무늬 무슨 거울이라 불러요? 청동 거울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거울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제사 지내거나 어디 파티 갈 때 액세서리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학설에 의하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라는 썰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 고조선은요 지배층이 죽으면 무덤을 만드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돌돌돌 무슨 돌? 고인돌. 요 고인돌은요 무덤인데 보통의 무덤이 아니야. 보통 누구의 무덤이냐? 군장의 무덤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알아봤더니요 저 큰 고인돌은 저거를 쌓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해야 된대요? 5,000명을 동원한대요. 야, 만약에 선생님이 죽으면 몇 명이나 올까? 100명? 저도 가겠습니다. 이리 와야 돼. 굉장히 서글프다. 여러분 5,000명이 동원해 싸울 정도면은 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 여러분 도굴됐지만 요 고인돌 아래에 무덤이 있어가지고 여기 막 보물이 많았어. 다 훔쳐갔죠 여러분? 그래서 고인돌이 나오면 아하 지배층의 무덤이구나. 그러면 개인 재산도 묻었죠. 고인돌 나오면 아하 청동기 때 계급도 발생하고 무슨 재산도 있구나 사유도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조선에요 썼던 도자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이하게 손잡이가 있대요. 이 도자기를 이것도 외워야 돼요. 무슨 니식, 미성니식, 톡이라고 불러요. 그거 끝났어요. 수능, 그 다음에 내신, 한국사 검정 능력의 단골 문제,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거 네 가지를 고르시오. 무슨 덩걸? 비파형 덩걸. 거친 무늬 청동걸. 돌돌 무슨 돌? 고인돌.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무슨 톡이? 미성리식 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어떤 한국사 문제든 문제가 20개잖아. 그 문제 어떻게 해요? 한 300개 정도 다양한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들이 거기서 20개 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300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 문제. 되게 단골 문제예요. 자, 천천히 해볼게. 청동기 때 무슨 발생? 계급 발생, 사유재산. 게다가 하나 더. 정복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국가, 군장국가. 그래서 청동기 때 그 최초의 국가가 우리 뭐예요? 고조선. 근데 고조선이 원래 쬐끄만 군장국가인데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게 세 번. 비파형 덩걸. 거친 무늬 무슨 거울? 청동거울. 돌돌 무슨 돌? 고인돌. 그 다음에 무슨 토기? 미성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매 시간 퀴즈를 내줄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 고인돌이 다 있대요. 어디도 있냐? 영국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는데 전 세계 고인돌이 지금 한 10,0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되게 쬐끄마죠. 그러면 전 세계에 10,000개의 고인돌이 있다면 우리 한반도에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찍어봐요. 30개. 오 30개. 야, 또 우리 친구는? 50개. 오 우리 친구는? 기권. 오 기권. 전 세계 10,000개인데 우리는 에게게게게 7,000개가 있대요. 야 이거 아니 이거 지금도 역사의 비밀이야. 야 게다가 물어보자. 우리 한반도 전쟁이 많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전쟁이 겁나 많은데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한반도에 있대. 이거 왜 그럴까? 아니 상상해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와 이상한 멋진 얘기를 했어. 선생님 5,000년 전에요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공동묘지였어요. 그러면서 야 그건 씨 저기 막 야 5,000년 전에 그 막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 가지고 돌 가지고 오니? 자 심리학이 되게 신기하지 이거. 이거 만약에 밝혀내면은 노벨상 못 타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했고 자 두 번째. 그럼 여러분 고조선에 다 알겠지만 여러분 단군신화 다 기억나죠? 그러면 단군신화가 뭐야? 하늘에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인 환희이 살았는데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웅이었죠. 무슨 웅? 환웅. 그래서 환웅이 아빠에게 부탁해. 아버지 신이시여. 왜 임마? 저 땅에 내려가서 인간을 복되게 하고 싶어요. 무슨 인간? 홍익인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요 환웅이 자 청동기랑 사람 3,000명이랑 풍백, 우사, 운산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땅에 내려오자마자 누가 등장해요? 베어, 곰이랑 호랑이가 와가지고 빌죠.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니까 환웅이 좀 잔인한 고문을 하죠. 야, 동굴에 들어가라. 동굴이라고 구석기 아니에요. 동굴에 들어가서 자, 뭐를 줘요? 마늘과 쑥을 준 다음에 100일을 버티면은 인간이 된대요. 근데 호랑이는 못 버티죠. 왜? 육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뛰쳐나와요. 근데 곰은 버텨요. 왜냐? 비밀인데 곰은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겨울잠. 자서 이제 이겨서 이 곰이 여자로 변하죠. 무슨요? 웅녀. 그래서 여러분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무슨 할아버지를 낳아요? 당군. 당근이 아니에요. 당근은 아니고 당군 할아버지죠. 요분이 세운 게 바로 BC 2333년에 여러분 무슨 조선을 세운 거예요? 고조선.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 거야? 신의 후손이자 곰의 후손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요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웠는데 요 당군 할아버지를 단군 따라해볼게요. 무슨 검이라 불러요? 완검이라 불러요. 요 당군은 뭐냐? 이분이 제사도 지내는 성직자고 완검은 뭐야? 전쟁도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조선은 한 사람이 제사도 지내고 그 같은 사람이 정치도 하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일치 사회예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런데 신하는 여러분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웃긴 얘기 아니에요.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대. 근데 그때는 글자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로 변파를 하는데 신하는 약간 역사의 흔적이 있거든요. 자 해보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자 요거 알면은 나중에 대학 가서 미팅할 때 이 얘기 딱 해봐. 그럼 앞에 앉아있는 남학생이 막 뛰어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고조선이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 한참 위에 어떤 지역이 있거든요. 너네가 아는 데야. 롯데리아예요? 시베리아예요? 여러분 시베리아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은 비파형 농검이 있대요. 그러면 당군 신화를 역사적으로 해볼게요. 시베리아에 청동기 가진 애들이 내려와요. 몇 명이? 3,000명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내려왔을 때 여기에 토템 신석기 부족인 곰부족과 신석기 부족인 무슨 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 부족은 호랑이를 믿듯이 용맹한 부족이니까 싸우다가 전멸. 곰부족은 어리버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을 한 거야. 정복을 당했지만 내 느낌에는 곰부족이나 숫자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청동기 가져온 청동기 부족이랑 곰부족이랑 여러분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무슨 선이 되는 거예요? 고조선. 아마 이런 내용을 신화로 담은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사용한 비파형 동검은 우리 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시베리아식이다. 혹은 북쪽에서 건너왔다. 무슨 식 청동기라 불러요? 북방식 청동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의 사회를 알 수 있는 8가지 법이 남아있죠. 고조선의 유명한 법이 무슨 법? 8조의 법인데 3개가 전해지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 존중이자 도둑질하면 노예로 삼는다. 그리고 혹은 돈으로 바친다. 사유재산.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뭐 여자는 정조를 소중히 여겼다. 이건 뭐야? 남성사회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별거 없어요. 자, 지어볼게요. 그래서 고조선이 벌써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고조선. 그러면 자, 또 무한복습. 고조선에서 여러분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라고요?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준 다음에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걸 고르시오.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무슨 거울?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자 돌돌 무슨 돌? 고인돌.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무슨 토기? 미성리식 토기. 요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고조선의 왕을 무슨 왕검? 당군 왕검. 무슨 일치? 재정일치. 그리고 문학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무슨 신화? 단군 신화. 그리고 고조선의 법 8개가 남아있죠? 그 중에 3개만 밝혀졌어요. 무슨 법금? 8조의 법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 자 해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냐? 자 볼게요. 요게 중국이 여러분 니네 진시황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진시황.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가 얼렁 죽어요. 죽은 다음에 혹시 유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진나라가 망하면서 여러분 한나라가 들어서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교체기가 돼요? 진안교체기가 돼요. 야 그러면 말이 좋아 진안 교체기지 뭐야? 전쟁 기간이죠. 애기 전쟁 나면 여기 있을 거예요? 도망칠 거예요?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칠 거예요? 8층으로? 자 애기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됐어요. 야 솔직히 보통은 전쟁 나면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진안교체기 때 여러분 자 여기가 어디냐?
아직 무슨 선이에요? 고조선이에요. 무슨 선? 고조선인데 진안 교체기 때 여러분 갑자기 자 따라해볼게요. 이 사람 들어본 적은 있죠? 무슨 만? 위만 들어본 적 있죠? 요 분이 중국 사람인지 고조선 사람인지는 좀 분분한데 여하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직 고조선은 무슨 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인데 여러분 중국은 이미 자 외우지 마세요. 춘추 전국 시대부터 무슨 기를 사용해요? 철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자 보자. 청동기의 좋은 점, 불을 500도까지만 끓이면 된다. 만들기 쉽다. 나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청동기 expensive, 더럽게 맞나? expensive? 더럽게 비싸요. 자, 두 번째, 잘 부러져요. 무슨 도가 약해요? 강도가 약해요. 그런데 철기의 나쁜 점, 불을 2000도까지 끓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불을 500도 끓이는 것보다 2000도 끓이는데 1000년이 걸려요. 되게 기술이 필요하죠. 대신에 중요한 거, 철기의 좋은 점 해볼게요. 청동기보다 더럽게 싸요. 칼 한 자루에 10,000원. 그리고 철기는요, 뭐가 세요? 강도가 세서 안 부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절대 네버 청동기로는 무슨 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농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첫째 비싸. 삽 한 자루에 20억이야. 농사 짓다 부러지면 파산이에요. 두 번째, 청동기는 잘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청동제 농기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철기가 좋은 거 싸죠? 안 부러지죠? 여러분 철기 농기구를 만드니까 더 깊게 파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또 하나 청동기보다 철기가 싸고 안 부러지죠. 철제 무기를 만들어요. 전쟁이 겁나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보다 뭐가 훨씬 좋은 거예요. 철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만이 다시 해보자. 중국의 전쟁 시간 뭐야? 진안 교체기 때요. 고조선에 오는데 첫째 놀라지 마세요. 무슨 기술을 가져와요? 철기 기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한 수천 명을 데려와요. 이때 고조선의 왕이 누구냐? 하이준. 무슨 왕이야? 준왕인데 기쁘죠. 야, 왜 기뻐? 중국인지 한국 사람인지 왔는데 위만이 왔는데 최첨단 기술. 무슨 기를 가져왔어요? 철기 가져왔죠. 사람도 데려왔죠. 그래서 준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위만아 외유 너 여기 살아라. 살면서 여기 장군을 시켜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진안 교체기 때 10,000명, 20,000명, 30,000명 사람이 계속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만 부하가 수천 명이 아니라 엄청 커져요. 자, 그럼 얘들아 사람이 강해지면 마음속에 무슨 심이 생겨요? 샤프심이야, 욕심이야. 욕심이 생기죠. 어느 날 위만이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평양성을 쳐들어가니까 준왕이 이놈아! 그러고 도망쳐요. 도망쳐서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느냐?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해서 위만이 짱이 돼요. 이때부터를 따라해볼게요.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했다. 무슨 조선 여러분? 위만조선. 그러면 우리끼리 소설을 써보자. 요 준왕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준왕이 가지고 있는 고조선을 위만이 차지한 거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준왕도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지 않냐? 만약에 왕이 훌륭하고 정말 좋았으면은 부하나 신하들이 위만이랑 끝까지 싸웠겠지. 그런데 준왕이 도망치자마자 많은 부하들이 당신이 왕이에요 라고 여러분 위만에게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역사에는 기록은 없지만 뭔가 이게 근거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훌륭한 왕이었으면 끝까지 같이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할 수가 있었겠지. 근데 어디가 내 생각이야? 자,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조선이 아니라 무슨 조선이라 불러야 돼요? 위만조선이에요. 그런데 잠깐. 그러면 위만조선 전에 조선을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볼게요. 단군이 다스린 조선이다. 무슨 조선? 단군조선. 요거를 누가 뺏은 거예요, 여러분? 위만이 뺏은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조선이라 불러요? 위만조선이야.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단군조선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단군이라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잡았겠죠. 요 단군조선 때는 무슨 동기? 청동기. 근데 여러분 위만조선부터는 이제 무슨 기가 되는 거예요? 철기인데 혹시 모르니까 연도 써줄게요. BC 194년부터 이제 무슨 조선이 됩니까? 위만조선이 되는 거야. 자, 이제 해볼게. 재밌지?
난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알려줄게요. 자, 위만 조선이 된 순간부터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자, 위만이 왕이 된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 따라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됐다.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야,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됐으니까 농기구도 철기, 무기도 철기니까 겁나 강해져요? 엄청 강해져요? 엄청 강해졌겠죠? 또 하나 지도 그려볼게요. 자, 말 잘 들으면요. 자, 조용히 해요. 자, 보자면 요게 지금 무슨 조선이에요? 위만 조선이면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가 진나라가 망하고 따라해볼게요. 중국의 무슨 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그 위만 조선이요. 딱 대동강까지 왔대요. 그러면 여기 아래 여러분 수백 개 작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뭔지 모르고 그냥 진이라 불러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위만 조선이 딱 한나라와 우리나라 여기 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그냥 퉁쳐서 진이라고 불렀대. 그러면 위만 조선은 여러분 지금 한나라와 무슨 나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진나라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비단을 진나라에 팔고 진나라의 물건을 한나라에 팔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도 키워드. 앞으로 위만 조선이 나오면 무슨 무역으로 돈 벌었다?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무슨 조선이 나오면 위만 조선이 나오면 본격적인 뭐다? 철기다. 그리고 무슨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돈 벌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한나라와 무슨 나라 사이에? 진나라 사이에. 아주 간단하죠? 됐어요. 저 다른 거 해줄게요. 자, 보자. 요새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시험에 무지 잘 나올까요? 겁나 잘 나올까요? 몰라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 신석기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해볼게요. 무슨 무늬 토기, 빗살 무늬 토기.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이렇게 옷을 만드는 무슨 바퀴, 가락 바퀴. 기억나죠? 그리고 무슨 바늘, 뼈바늘. 그렇죠? 그러면 자, 청동기가 됐어요. 해보자. 자, 청동기 하면은 또 무한복습.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게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무슨 무늬, 거친 무늬, 청동걸. 그 다음에 돌돌 무슨 덜, 고인덜.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무슨 토기, 미송식 토기였죠. 그럼 해볼게요. 청동기는 자꾸 해볼게요. 비싸죠. 잘 부러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청동기 때 무슨 기구는 농기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해보자. 여러분 이제 말장난 쳐볼게요. 신석기 때 기억나죠? 신석기 키워드가 무슨 작의 시작이야? 농사의 시작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석기 때 농사는요. 조, 피, 수수야. 한마디로 뭐냐? 신석기 때는 여러분 쌀 농사를 우리가 못 졌어요. 쌀 농사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자식 농사야 벼농사야. 벼농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작. 청동기 때 봐봐. 청동기 때 최초로 무슨 농사를 졌대요? 벼농사를 졌대요. 잠깐만. 말장난이야? 신석기 때 최초로 농사가 시작됐다랑 청동기 때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틀린 거지. 왜냐? 신석기 때 최초 농사가 맞는데 그냥 농사지 벼농사가 아니야. 그러면 청동기 때는 최초의 무슨 농사? 벼농사. 요거 여러분 수능, 검정 능력, 심지어 뭐예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되게 말장난을 많이 쳐요. 그거 해볼게요. 그분 자 쉽게 해보자. OX 해봐. 신석기 때 우리 민족이 쌀을 먹었다. O야 X야? X지. 신석기 때 쌀 없었어요. 그러면 청동기 때 우리 민족이 드디어 처음으로 쌀을 먹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벼예요. 벼에 여기 무슨 이삭이 잘 나요. 이렇게 무슨 이삭. 벼이삭이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청동기 때 벼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기구는 없어요. 청동제 농기구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도 돌을 갈아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따라해볼게요. 반달 모양으로 무슨 칼을 만들어요? 돌칼을 만듭니다. 요거를 무슨 돌칼? 반달 돌칼이에요. 그럼 요거는 신석기 때가 아니라 언제 나온 거예요? 청동기 때인데 요거는 무슨 석기예요? 간석기인데 해볼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요 반달 돌칼은 뭐냐?
바로 여러분 무슨 이삭을 자르는 거야? 벼이삭 잘라주는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요. 비파형 동검 가락바퀴보다 되게 잘 나오는 거 10번. 무슨 돌칼? 반다르 돌칼. 무슨 돌칼? 반다르 돌칼. 그럼 앞으로 한번 해보자. 정리해보자. 앞으로 이렇게 무슨 돌칼이 나와요? 반달 돌칼이 나오면 첫 번째, 이거 신석기 거 아니다. 언제 거다? 청동기 때, 우리가 무슨 농사 시작해서, 벼농사 시작해서, 혼자 신난 것 같아. 뭐야, 무슨 이삭을 자르는 거다? 벼 이삭을 자르는 거다. 왜? 청동기는 비싸고 잘 부러지니까 절대 청동제 농기구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신석기 때 농사 시작했지만, 아파. 절대 아파요. 무슨 농사가 아니다? 벼농사가 아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이해 안 되면 때릴 거야. 이해되지? 제가 넘어갈게요. 아니, 지금 선생님이 엑기스만 하는 거야. 니네가 봐도 이거 시험 잘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잘 나와요. 또 틀린다고. 근데 왜 말았죠? 다시. 자, 천천히. 자, 청동기는 비싸니까 청동제 농기구를 못 만들자. 그래서 청동기 때도 무슨 석기? 간석기 사용하는데 청동기 때 최초의 무슨 농사? 자식 농사야? 벼 농사야? 벼 이삭을 자르는 게 반다르 돌칼. 뭐라고요? 반달 돌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해보자. 자, 철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우리 철기 시작이 무슨 만이에요? 위만이죠. 그럼 위만하면 또 철기 플러스 본격적인 무슨 무역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중개무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요게 조선이고 요게 중국이면요. 중국 상인들이 많이 오겠죠. 많이 와서 여러분, 자, 우리 물건도 사가면서 중국 애들이 돈을 주고 가겠죠. 자, 오늘의 답. 자, 위만 조선 때, 철기 시대 때 위만이 중개무역하면서 철기 시대 때 우리가 중국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대요. 그 증거. 중국 돈이요, 우리 한반도에서 엄청 발견돼요. 해보자. 얘네 중국에 춘추전국시대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때 썼던 돈이 뭐냐? 이렇게 칼처럼 생긴 돈이 있는데 어떤 애는 정도전이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 따라해볼게요. 요 동전을 명도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중국 이하오마 왕서방이 와서 명도전을 뿌리고 가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엽전이 있는데요. 자, 따라해볼게요. 외우지 마세요. 요 엽전을 발량전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만든 거야? 진시황. 근데 여러분, 진시황이 만든 엽전도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나와요. 또 하나, 니네 중국사의 유명한 황제 중에 비단길 개청한 사람이 누구야? 비단길 개청한 게 장관 맞는데 한무제죠. 여러분, 한무제가 만든 엽전이 있는데요. 그 엽전은 더러워요. 무슨 전? 오수전. 여러분, 중국의 한자는 쓰기 위해서 반드시 특이한 도구가 필요하죠. 이걸 뭐라 여러분? 붓이라 그러죠. 그럼 해보자. 명도전, 중국돈, 발량전, 중국돈, 오수전, 중국돈, 붓, 중국붓. 요게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돼요. 왜 그럴까? 위만의 무슨 무역? 중개무역. 요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민족이 철기시대, 누구와? 중국과 어떻게 교류가 활발했다. 자, 지울게요. 그러면은 자꾸 반복이야. 위만조선 하면은 키워드가 두 가지죠. 우리 민족의 본격적인 무슨 시대? 철기시대. 무슨 무역? 중개무역. 거기서 연상하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철기시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네? 그 증거가 뭐예요? 돈돈돈 붓. 뭐라고요? 돈돈돈 붓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 혼자 신난 것 같아요. 자, 해보자. 신석기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빗살무늬 톡이랑 움집이고, 청동기 때 벼농사 시작해서 무슨 돌칼? 반달 돌칼.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게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고인돌, 거친무늬 청동거울, 미송리식 톡이가 있었죠. 그러면 요거는 다 언제 거 여러분? 청동기고, 이거 신석기죠. 자, 그러면 철기 시대가 되면요, 뭐가 나오느냐?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 증거. 자, 무슨 도전? 명도전. 그리고 외우지 마요. 엽전. 그 다음에 더 큰 엽전.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붓이 나오면 되겠죠. 야, 봐봐. 선생님이 지금 계속 반복하니까 자동으로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지죠? 야, 이것밖에 문제가 안 나와. 자,
해봐야 뭐 반단돌칼, 벼이삭, 벼농삭, 청동기,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고조선의 영역, 그 다음에 위만조선 나오면서 우리가 철기시대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 증거, 영도전, 반량전, 오수전, 북, 여기까지 이렇게 했죠.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여러분 쉴 수 있어요. 나도 쉬고 싶어요. 자, 해볼게. 요거만 하면 날 봐봐요. 자, 해볼게요. 잠깐만 얘들아, 재밌는 얘기 해보자. 여기 아까 얘기해볼게요. 고조선의 특이한 칼이 무슨 동검이었어요? 비파형 동검이랑 거친 무늬 청동 거울이었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어서 건너온 거예요. 무슨 이야? 롯데리아야? 시베리아야? 시베리아식이었죠. 자,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가 됐어요? 철기 시대가 됐어. 언제부터? 위만 때부터? 그러면 철기 시대 무기도 철제 무기 쓰고 농기구도 철제 무기 쓰겠죠. 뭐가 진보했어? 기술이 진보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우리 철기 시대인데 굳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동기를 만들어요? 청동기를 만든대. 아 잠깐 왜 그럴까? 야 잠깐 생각해. 왜 그럴까? 3초만. 야 니네 콜라 사 먹은 다음에 플라스틱 페트병이 더 유용하니 고려청자가 더 실용적이니? 야 고려청자가 한 50억 하는데 엄마가 고려청자에다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봐. 아빠 멘붕이야. 50억짜리 고려청자에다가 여보 순두부찌개면 아빠 집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새벽 등산 간다고 50억짜리 고려청자에다가 약수물을 떠와봐요. 아빠 잠 못 자. 여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아니 농담이 아니라 솔직히 그만 웃어. 솔직히 실용적인 건 뭐야? 페트병인데 왜 고려청자가 비쌀까? 야 고려청자는 속이 아니 왜 그러냐면요. 고려청자는 골동품이죠. 옛날 신라의 왕족 귀족이 썼던 거죠, 여러분. 니네 솔직히 얘기해보자. 뭐 레오나르도 뭐 다빈치라든가 여러 화가가 있잖아. 그분들이 그린 그림보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찍은 풍경이 더 이뻐. 아, 맞잖아 솔직히 여러분. 근데 왜 그게 비싸요? 골동품이니까.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자만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청동기. 맞잖아. 근데 철기 시대가 되면 개나 소나 다 철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왕도 철기, 노예도 철기. 그러면 철기 시대 왜 청동기를 만드느냐? 제사 지내거나 파티가 할 때 뭐야 여러분? 왕이나 귀족의 어떤 명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 이 청동기는요. 첫째 왜 만드느냐? 의기용이에요. 의기용이 뭐냐? 첫 편하게 해줄게요. 제사 지낼 때 철기로 하면 안 돼. 너무 싸구려요. 대신에 여러분 지금도 청동기 비싸거든요. 그러면 청동기는 청동기 때 뭐의 상징이야? 계급의 상징이죠. 왕족의 상징이죠. 그래서 철기 시대 청동기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제사용, 의기용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옛날 청동기는 우리 게 아니었죠. 무슨 식이었어요? 시베리아식이었죠. 그러면 철기 시대 기술이 진보하니까요. 청동기를 만드는데 시베리아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청동기를 만듭니다. 이거를 당장 보여줄게요. 얘네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무조건 나왔던 거야. 야, 까놓고 해보자. 우리 문화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안 돼. 다 비슷비슷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굳이 고르라면요. 훈민정음, 한글, 그 다음에 거북선 정도 별로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지금 할 거예요. 자, 해보자. 자, 시작. 미안해요. 싸우지 마요. 자, 화를 내네. 자, 청동기 때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은 우리 게 아니죠. 요거를 철기 때 다시 만들어요. 뭐냐? 아주 날렵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철기 시대 우리 민족이 청동기를 만들었는데 그 청동기를 세밀하다, 가늘다. 여러분 무슨 동검이라 불러요? 세형동검. 무슨 동검? 세형동검.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거친 무늬 무슨 거울? 청동거울이 있었죠. 이거를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엄청나게 무늬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요. 요거를 잔무늬 무슨 거울이라 불러요? 청동 거울이라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떤 틀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도끼 자루를 음각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청동을 부어서 식히면 도끼 자루가 되겠죠. 이렇게
청동기 만드는 틀을 따라볼게요. 무슨 집이라 불러요? 거푸집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끝났어. 다 필요 없어요. 자, 갑자기 세영동건, 장문이 청동거울이 나오면은 청동기 시대 같죠? 청동기 시대가 아니야. 언제야? 철기 시대 만든 청동기야. 왜 만들었어요? 제사 지내려면 의기용.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베리아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인데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예요? 철기 시대. 외워볼게요. 자, 천천히. 자, 비파형 동검이 바뀌었어요. 철기 시대 청동기로 뭐야? 세영동검. 거친 무늬 청동거울이 바뀌었어요. 무슨 무늬? 잔무늬 청동거울. 그 다음에 청동도끼 만드는 틀이 생겼어요. 거북이야? 거푸집이야? 거푸집.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 철기 시대 만든 청동기죠. 무슨 용이야? 의기용.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신났어요. 자, 그러면 철기 시대가 되면 일단 누가 떠올라요? 위만이죠. 위만이 중개무역해서 우리 철기 시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그 증거 동전, 무슨 도전? 명도전, 붓. 철기 시대 우리가 청동기 만들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독자적이었다. 의기용이었다. 무슨 동검? 세영동검. 잔무늬, 청동, 거친 잔무늬, 청동무늬. 뭐가 새롭자? 무슨 집이 있었어요? 거푸집. 선생님이 약간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지금 나오는 것만 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한국사가 무슨 초보? 왕초보 한국사죠. 쉽게 하는 거지 내용이 쉬운 건 아니야. 다 외우고 뒤자. 그래서 칠판에 쓴 거는 100% 외워두면 좋아요. 그러면 중간 이상 실력은 돼요. 그쵸? 자, 다음에 볼게요.